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수정이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인데 말씀하신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린다. 저는 완전히 이제 제 3자가 입장으로서 그러면 제가 이 축제를 알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제일 먼저 볼 것이냐. 갔다 온 사람들의 블로그를 제일 먼저 보겠죠. 근데 첫 번째로 깜짝 놀랐던 건 생각보다 블로그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축제에 참가를 했더라도 그걸 갔다 와서 다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포스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분들이 왔다 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걸 포스팅해서 할 사람들이 갔다 왔었느냐의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들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닭갈비 집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축제장에 왔는데 미니 자파점에 온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밤에 아무래도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나 이런 위성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춘천 역업회사니까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살수차가 계속 다닌다. 이런 것들이 했던 축제를 봤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던가. 물론 이것들이 그란드 페스티벌의 단점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서 오히려 이걸 더 개선하게 되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많은 여행 관광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영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진 찍기 좋은 포토전을 만들어서 한 2개 정도 만들어 오시면 일단 거기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 선한 첫인상이 좋기 때문에 음식 맛을 조금 안 되는 걸 커버할 수도 있으니까 사진 찍기 좋은 데 한 2군데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러면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젊은 친구들은 사진으로 음식을 맞아요, 시각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시각화시키기 때문에 그 시각화되는 것들을 장점으로 세우시면 그러면 이제 닭갈비만 보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닭갈비를 먹을 거냐 하고 또 인터넷에 랭킹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명동 쪽에 있는 데는 랭킹이 많이 없어요. 소양강 그 호수 쪽에 있는 댐 쪽에 있는 데들이 랭킹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인 거죠.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동 쪽보다는 이쪽 훨씬 더 후기가 많은 그런 케이스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살리도록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춘천이 3군데가 있어요. 태계동 지역에 이제 닭갈비 골목이 형성이 돼 있고요. 거기는 약간 이제 좀 신흥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명동 닭갈비 골목은 전통적인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핫플레이스인데 이 3군데가 차별적으로 해가지고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오프라인에서 닭갈비 축제가 있을 때 뭐 이제 위생 문제나 이런 걸 지적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장소의 한계성들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닭갈비 막국수 심사위원회 갔을 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도 하고 대응책을 내놓으라고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위생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안 생길 수 있지만 결국 춘천 닭갈비 막국수를 어떻게 홍보하고 그 만족도를 관광객들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뭔가 주문해서 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다양한 지역들의 이런 음식 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좀 이런 잘된 사례 같은 거 없을까요? 다른 지역 이전에 물론 이제 장점보다는 이제 축제 전문가로서 이제 좀 단점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 심성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동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축제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만나야 돼요. 막국수 닭갈비 축제 처음 생각해 보면 춘천은 주로 이제 문화의 도시, 그래서 이제 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 쪽과 관련된 축제들이 많고요. 유일하게 음식과 관련된 축제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춘천이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인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좀 축제다운 축제라기보다는 약간 야시장 분위기 같은 약간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퀄리티 부분에서 조금은 더 개선해야 될 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아했던 점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이유는 들었지만 2019년 같은 경우는 막국수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전체로 한번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닭갈비 그 가게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몇 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느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대표하는 그런
가게들이 다 나와서 가게 단위로 안 된다라면 협회 이름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좀 더 규모를 더 크게 하고 많은 부분을 닭갈비하고 막국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비중이 작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서 온라인 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 계획을 딱 보니까 장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요번에 그 프로그램하고 이제 참여하는 업체들이 지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짜? 테이스트 로드 해가지고 각 지역에 집집마다 가서 이제 40개 업체라고. 네, 찍어가지고 또 이제 보낸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그런 가게들을 소개가 되고 그 가게에 가서 식사를 2만 원권 이상 하게 되면 리펀드 받고 해서 네. 주요 세 곳에 거리가 조성돼 있지만은 네. 그 외의 부분까지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순기능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닭갈비 집들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라는 측면에서는 온라인의 순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음식과 관련된 축제들이 막국수나 닭갈비처럼 특정 음식을 딱 하고 하는 축제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 음식 큰 잔치, 남도 음식 큰 잔치 뭐 이런 형태로 좀 묶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농산물이나 특산물 같은 걸 하는데 음식도 특히 이제 직접 먹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맞아요. 있어서 그런 축제들은 아예 거의 다 취소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네. 축제들은 아예 온라인도 안 되는군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해보면 네. 강원도에서는 뭐 산나물 축제가 5월달에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 드라이빙 드라이빙 스루로 스루로 했죠. 네네. 했죠. 그런데 물론 그 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승철 씨가 인제 스피디움 경기장에서 5월달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스루로 해서 네네네. 차들이 들어와고 했는데 경적을 울리고 그 라이트를 켜고 네. 윈도우 브러쉬를 또 이렇게 흔들어서, 하면서 네. 그래서 좀 인상 공간이 깊었던 좀-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프라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추억이나 기억들을 전달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건 이건 고민들을 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축제를 하는 이유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역 경제를 좀 살리자라는 의미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년 오프라인 그 축제보다는 조금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상황이 사실 이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은 감내해야 되지 않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춘천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조사를 작년에 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주민들 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봤더니 42.4%가 먹을거리가 있는 도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춘천하면 막국수, 춘천하면 닭갈비, 네, 있고요. 그리고 경관 휴양의 도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26.1%, 그리고 청정 환경 도시다 11.3%, 그리고 문화예술의 도시, 뭐 연극제도 있고 마임 축제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9.2%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춘천하면 다양하게 또 이제는 뭐 문화, 먹을거리 다양하게 보고 즐기고 오감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저희는 갈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번 위기가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좀 살리면 좋을까요? 저희 춘천을. 근데 그 온라인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우리 막국수 닭갈비 축제 같은 경우에 지난 5월에 원래 계획을 했다가 온라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취소한다는 것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민들의 지역 상권에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축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가장 위험한 건 없거든요. 뭔가라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영재 국장님 말씀하셨던 인제 스피디움의 이승철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뭐 산나물을 판매해서 완판을 하고 오히려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이런 하나하나의 그 어떤 시도들은 우리의 되게 소중한 자산이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또 자산으로서 그래서 이 온라인 축제 하는 건 정말로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춘천이 갖고 있는 자원은 먹거리 제일 중요하죠. 뭐 자연경관 휴양의 이미지 있죠. 왜냐면 여긴 댐도 있고 호수도 있고 워낙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도 학창시절 생각한다라면 다들 이 추억이 있는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춘천은 사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배합을 해서 활용한다라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요. 춘천은 그 문화예술 축제가 또 많이 있잖아요. 마임 축제, 뭐 인연극제, 뭐 연극제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는 것보다 모든 걸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2개 내지 3개 같은 것이 축제가 어떤 축제 주간에 연결이 되면 와서 먹을거리가 있으면 우리 닭갈비 막국수 먹고요. 밤에 가서는 이제 또 뭐 우리 공연도 보기도 하고 정말 보고 싶은 공연이 있으면 하루를 잘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우리 경춘 고속도로가 생긴 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은 좋죠. 접근성이 좋은데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서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숙박이 큰 문제가 됩니다. 또 숙박을 해야 또 다른 쪽에 또 돈을 쓰시고 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야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소한 1박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춘천이 축제가 됐든 뭐 다른 어떤 관광장을 좀 이용을 하든 이런 거를 해야지만 정말 실질적인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숙박을 하루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라고 하면 코로나 시대 속에도 이제 손님들 오시면 몇 인분 좀 포장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직 의외로 보면은 테이크아웃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닭갈비집 사장님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묘수를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천의 그 화로 구이가 좀 유명하죠. 근데 한 집은 다 이렇게 칸막이를 다 했어요. 그 좌석과 좌석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래가지고 좀 손님은 덜 받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하는 컵밥식으로 그 작은 소량이라도 좀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온라인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아까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축제를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막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온라인 축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경험을 살릴 것인가. 그런데 그걸 살리려면 아무래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뭐 AR이든 VR이든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어떤 그 지역 자체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의 역량이나 전문가의 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건 경험하지 않는 걸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디지털 기술과의 협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우연성을 찾습니다. 축제에 갔는데 이것도 있는데 저것도 있고 이것에서 지나가다 부딪히는 거죠. 제가 마치 A라는 물건을 사러 갔는데 B와 C가 있기 때문에 B와 C를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우연성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강조를 할 것인가. 1월 말 2월부터 저희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는데 정답이 없는 길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과 근접한 그런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축제장에 가면 닭갈비집이 자기 상호들을 다 내놓고 있는데 보면 메뉴가 다 똑같아요. 육류 중에 가장 그 많은 종류의 요리가 닭요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의 닭갈비를 왜 기존의 정형적인 닭갈비만 가지고 매번 축제를 할까? 또 새로운 세대에 맞게끔 또 새로운 닭갈비의 어떤 파생된 메뉴들을 만든다라면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춘천에만 가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유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춘천만이 갖고 있는 춘천 고유의 춘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들을 레시피를 하나 둘씩 개발을 더 한다라면 우리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강원도 하면 보통 막국수를 하는데 뭐 봉평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우리 뭐 추어탕을 예를 들면 뭐 남원 추어탕, 원주 추어탕 이렇게 이름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춘천 막국수 하면 강원도의 다른 지역하고 다른 막국수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춘천의 막국수다. 그리고 이것이 더더군다나 이 닭갈비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닭갈비를 먹은 다음에 우리 막국수를 먹으면 아주 뭐 소화가 잘 된다든가 춘천만의 그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막국수를 지금보다는 좀 더 개발을 한다라면 닭갈비도 다양한 종류 맞는 것처럼 막국수도 조금 다양하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만에? 네.
춘천의 약간 소박함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닭고기였고, 그리고 이 국수 메밀이 어쨌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사례가 부대찌개 같은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었었을 때 먹었어서 이제 끼니를 때웠던 그런 소울푸드가 된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닭갈비나 막국수도 뭐 대학생 갈비니 70년대는 되게 네. 많은 사람들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의 소울푸드 느낌을 관광 이미지 쪽에서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만의 독특한 음식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울푸드의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다면 춘천하고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으로 핫플이 되어 있는 또 그런 지역의 또 지역은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면, 춘천이 또 설하고 또 수도권을 근접해 있는 또 굉장히 큰 도시고 인프라도 잘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을 해서 춘천은 굉장히 또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이번 축제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우리 국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론 이제 지금 춘천시가 춘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축제가 결국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명품 축제가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틀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성과 빈도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SNS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축제 기간 동안만 끝날 것이 아니냐, 지속적으로 하고 축제 기간 동안에는 또 몰입해서 집중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앞으로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소장님은요? 네. 앞서 그 올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축제들의 다양한 그 시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더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수 닭갈비 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도의 그 올레걷기 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해마다 하고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돼서,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가 기간을 23일로 늘렸어요. 23일로 늘리고 대신 코스도 2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23군데에서 동시에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대신 사람 수도 15명만 미리 다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오픈하자마자 매진됐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뭐 아이디어, 그런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판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농산물 같은 축제의 소재에 맞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또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잘 그 응용하고 활용을 해서 축제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고안을 해서 좀 더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너무 네. 좋은 얘기네요. 오프라인 축제가 온라인 축제로 변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좋은 측면을 본다면 온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고, 또 춘천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요. 여러분,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안 하면 쉬워요. 사실 모두가 다 편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좋은 의견들 잘 수렴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 저희 오늘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당연히 뭐 또 구독은 누르셨겠죠? 앞으로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맛! 희망의 꽃기요! 감사합니다.